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6월 29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내렸고요. 코스닥 0.4% 올랐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계속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인도에서 시작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에게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영국은 이미 2만 명 이상이 확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률이 이제 30% 정도 되나요? 네, 그 정도 되지만 여전히 우려감이 있고요. 나머지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델타 플러스 변이는 기존에 이제 전염력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에서 이제 플러스 또 변이가 되면서 거기는 이제 백신에 대한 회피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제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는 원래는 열 나고 뭐 인후통 이런 게 이제 주 증상이었다면 지금 이제 콧물까지 나면서 뭔가 감기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경기 회복을 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참 이런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면서 또다시 뭔가 미궁으로 증시를 좀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는 뭔가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해서 금리 인상 얘기보다는 또 코로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목해서 볼 거고, 코스피가, 네, 역시나 이제 코스피가 경기 회복 관련 주식들이 코로나19가 좀 퍼지기 시작하니까 뭔가 또 애매하게, 네, 가지 못하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수급이 기간이 또 나가기 시작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뭐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보시더라도 네, 기간이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간망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이 계속 좋지 않고요. 코스닥이 또 이렇게 오히려 이제 바이오 주식이나 뭐 그런 진단 주식들이 좀 상승을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서서히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외 증시를 보더라도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는 내려가는 그 상황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다우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다우가 조금 힘이 빠진 모습이죠. 그래도 급하게 내려가다가 그대로 이제 올라오긴 했고요. 여전히 이제 모멘텀 자체는 있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 나스닥은 이미 사상 최고가를 네, 넘어섰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증시 선물 지수 보시면 다우나 나스닥 거의 뭐 비슷하게 보합 유지 중이고요. 유럽의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1.4%대로 계속 뭐 1.4% 후반대나 1.5%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은 경기 회복이 아직은 섣부르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450원 상승해서 24,200원 마무리했고요. 오늘 뭐 장중에 잠깐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또 눌러서 마무리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윤석열 총장님인가요? 그분이 이제 정치 출마를 하면서 이제 탈원전에 대한 이슈와 그 다음에 뭐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잠깐 상승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요. 여전히 이제 박스권 바닥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두산인프라코아는 정지가 되었고요. 6월 29일부터 네, 7월 20일까지죠. 네, 그때까지 정지가 될 것이고, 이제 인적 분할과 흡수합병 과정이 진행된 다음에 7월 21일에 이제 신주가 상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그때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 포함이 될 거고, 그때 이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구간을 좀 횡보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이제 점점 하나씩 낮추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 라인을 지지하는지 그것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23,000원 라인이 깨진다면 그 다음 이제 라인을 만들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또 그 라인이 깨진다면 또 그 다음 라인을 지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시간을 끌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나왔던 이 유상증자 신주 상장 전에 그 과정이고요. 지금 이때도 이제 수렴시키는 패턴이 나왔다가 아래로 한번 이렇게 급락을 시키고요. 또다시 이제 바닥을 딛는 듯 하다가 또 이렇게 아래로 급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제 바닥을 완전히 딛고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기준선은 이제 이 장기 이평선인 241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락을 한 뒤에 241선 저항을 받고, 네, 오랫동안 이 차트가 수렴하는 그런 구간을 그렸었고요. 그때 때마침 241선을 이렇게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때는 이슈가 있었고요. 때마침 이제 공교롭게도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증자 때도 마찬가지 241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바닥을 두 번 딛고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도 혹시나 좀 오랫동안 횡보를 시킨다면 이 241선 기점으로 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주가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분들께는 확실히 이제 매수 구간이 될 것이고, 단기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지루한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를 할 때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깜짝 소식이라든지 깜짝 실적이라든지 깜짝 수주라든지 뭐 그런 이슈가 있지 않는 한은 지금 뭐 섣불리 주가가 급등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지금 많이 죽어 있고요. 지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지금은 단기 투자자분들께는 23,000원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라인이 깨져버린다면 이 횡보의 흐름이 깨지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바닥을 다질 거고, 이렇게 하나씩 한 계단씩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월봉이 거의 6개월 이상을 자리 잡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지금 원자력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힘이 받쳐준다면 이런 지지 라인들을 받쳐주면서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이렇게 매수로 접근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기금이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있고요.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 이전에 매수했던 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딱히 뭔가 공격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매수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임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잠깐 반짝 올라갈 듯 하면서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이 공매도 잔고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공매도 잔고가 줄지 않고 매일매일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늘었네요. 157만 주로 늘었고요. 지금 1200만 주에서 1570만 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60만 주 이상이 또 단기간에 또 늘어났고요. 100만 주 이상의 이 거래가 계속 지속된 만큼 공매도 잔고는 이때도 이제 좀 늘어날 것이고, 이제 67만 주로 좀 감소를 했어요. 근데 거래량 대비 이 공매도 비율이 너무 이제 계속 높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안쪽으로 좀 유지가 되어야 될 텐데 계속 많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산중공업이 지금 공매도 공격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들고 공매도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 좀 잠잠해졌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공매도 비율이 16%, 13% 이렇게 올랐었기 때문에 또다시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오늘도 8%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접근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대차장고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체결량이 많으면서 6,200만 주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대차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6,400만 주까지 늘었다가 또 줄어들다가도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아직까지도 이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금 이 자리가 확실히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가격대고요. 지금 이런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매수 세력이 크게 받쳐주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에는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전일이 이제 매수로 추정이 되었지만 또 이렇게 매도가 잡혔었죠. 그 다음에 오늘도 추정해서 당일이 물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외국인도 뭔가 두산중공업을 강하게 매수를 한다라는 느낌은 없고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6.8%로 아주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두산인프라코아가 이제 재상장이 되긴 합니다만 그때 이제 지분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전후로 해서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차익 실현 물량을 또 내뱉지 않을지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 그다음 차트 다 봤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뭐 소식 크게 없는데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에는 넣지 않았지만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이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회담을 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좀 잘 되었으면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그 원전 이슈에 대해서는 멀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쯤에 이제 좀 얘기가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네. 내년 중반쯤에는 이제 확실히 입찰 신청서 쓰면서 최종 입찰자가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나 올 하반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다시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때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국내 최대 한림 해상풍력단지죠.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원자력 발전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상풍력이죠. 해상풍력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림 해상풍력 단지죠. 요 단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기술, 두산중공업 등이 이제 참여를 하고요. 이제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1단계가 끝나고 이제 내년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공사의 규모는 어디죠? 5.5메가와트급 풍력 발전기 18기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막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상풍력의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 한림 해상풍력 발전 이외에도 다른 프로젝트에도 이 경험이나 실적을 토대로 해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 4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림 해상풍력 단지 이외에도 전남 신안에는 1.5기가와트, 그 다음에 서남권에는 1.2기가와트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상풍력 사업비가 약 11조 원이고 2028년에 준공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4조 원이 투입되는 서남의 해상풍력은 내년에 시범단지 건설 이후에 2023년에 확산단지가 착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의 이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그런 타당성을 따져서 확산단지가 될지 안 될지 뭐 그런 결정을 할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해상풍력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외에도 이제 수소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아니면 자회사의 그 수소 연료전지 두산 퓨얼셀이죠. 그 다음에 두산 건설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모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껴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새로운 이 신사업들도 잘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주식 수나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라든지 아니면 수급이라든지 이것도 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갑자기 급등을 했던 이력과 그 다음에 주식수가 조만간 좀 늘어난다는 점과 그런 점을 보았을 때는 조금 이제 조정을 갖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를 보고 뭐 분석을 하고 뭐 거래량을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두산중공업은 결국에는 길게 길게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점을 잘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점을 따질 때는 아닌 것 같고요. 그 기점을 따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제 두세 달의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지금 흐름을 좀 잡아낼 거고요. 그런 매일매일 리뷰를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분석도 해야 되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고요. 두산중공업은 여전히 소스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천천히 지켜보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